병은 늘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어지럼증이 잦아지고, 숨이 차고, 밥을 먹고 나면 그냥 누워있고 싶을 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남건우 박사입니다. 노인의학만 35년째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두면 언젠가 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느 85세 한의사 어르신이 계십니다. 지금도 새벽이면 공원을 걸으시고 손주들과 배드민턴을 치고 혼자 운전해 진료실로 나가십니다. 많은 분들이 물으시죠. 어떻게 아직도 그렇게 정정하십니까? 그럴 때 어르신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별거 아닙니다. 지난 40년간 저는 단 6가지 음식만을 매일 아침 먹어왔을 뿐입니다. 그 출발은 51살 때였습니다. 대학 병원에서 들은 한마디가 인생을 바꿨습니다. 정 선생님, 간 수치가 심각합니다. 혈압도 높고요. 이대로 가면 1년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누군가에게 속내를 내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마당에서 막 걷기 시작한 손녀가 삐걱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는 속으로 되뇌습니다. 이 아이의 첫 등교날 내가 손을 잡아줄 수 있을까? 이 아이가 할아버지라고 부를 때 나는 그 곁에 있을 수 있을까? 그날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오래 살고 싶은 이유는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가족의 곁에서 한 걸음 더 함께 걷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심 이후 그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약도 아니었고 특별한 시술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가 아무렇지 않게 드셨던 평범한 음식들 안에 진짜 해답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의사로서 수십 년간 연구했고 직접 섭취했고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나누며 그 효과를 몸소 확인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대신해 여러분께 그 소중한 경험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지식이 아닙니다. 생명을 붙잡고 싶었던 한 사람의 선택이었고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조금 뒤에 병원에서도 잘 말해주지 않는 초기 징후와 함께 삶을 바꾼 6가지 음식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아래에 조용히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 중에서도 제가 미역의 힘을 처음 깊이 느낀 건 저와 비슷한 연배인 78세 김만수 어르신을 공원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만성 피로와 간 기능 저하로 병원을 자주 다니셨고 예전엔 함께 걷던 산책길도 이제는 버겁다고 하시며 점점 저를 피하셨던 분이었죠. 선생님, 예전엔 같이 걷던 그 길이 참 짧았는데 요즘은 집 앞 편의점만 나가도 숨이 찹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누구보다 아침 햇살 속을 걷는 걸 좋아하시던 분이었고 그 하루의 기쁨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것이 바로 생리역즙이었습니다. 특별한 약도 비싼 영양제도 아니었습니다. 이야기의 다음 장면이 궁금하시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곁에 두셔도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특별한 비법도 값비싼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맑고 깊은 바닷속에서 자란 미역 한 줌, 바로 그 안에 담긴 자연의 생명력을 믿어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김만수 어르신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생미역을 한 숟가락씩 드셔보세요. 딱 3주만 그대로 해보시고 그때 가서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작은 통증 하나에도 마음이 불안해지고 괜히 병원 가는 것도 겁나고 자식들한테는 말도 못하겠지요. 그래서 그냥 이 나이 들어서 그렇겠거니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 조용히 병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미역은 한의학에서 청열, 침과 해독의 대표적인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에 열을 내려주고 피를 맑게 하며 몸속에 눌린 기운을 흘려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밤잠이 들쑥날쑥하거나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입이 자주 마르거나 어깨가 무겁고 답답한 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식품입니다. 왜냐하면 몸속 어딘가가 흐르지 않으면 마음까지 눌리기 시작하니까요. 현대의학에서도 미역 속 알긴산은 독소와 노폐물을 흡착해 배출하고 후코이다는 세포 재생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효과가 조리하지 않은 생미역에서 더 온전히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끓이거나 볶으면 그 섬세한 효능이 금세 사라져버리거든요. 섭취 방법도 간단합니다. 말린 미역 한 줌을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군 후 깨끗한 물에 30분 이상 충분히 불립니다.
이때 미역이 서서히 부드럽게 풀리면서 안에 잠든 생명 에너지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물기를 빼고 믹서기에 곱게 갈아주세요. 하루 한 번, 아침 공복에 큰 숟가락으로 한 번만 드시면 됩니다. 맛도 거북하지 않고 마신 뒤 입안이 개운해졌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김 어르신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미역 한 숟가락으로 뭐가 달라지겠소? 그렇게 시작하신 분이었죠. 그런데 2주 후 공원 벤치에서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걸어오셨습니다. 정 선생, 요즘은 아침에 발이 먼저 나가더라고. 다시 걷는 그 길이 살아나는 것 같아. 그 뒤로는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시작하셨고 아랫배의 묵직한 답답함도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식사 후에도 졸림이 없어지고 눈이 또렷해졌으며 무엇보다 예전엔 오늘은 좀 누워야겠다가 습관이었는데 요즘은 뭘 더 해볼까가 먼저 떠오르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단지 건강 수치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의욕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쩐지 내 이야기 같다 싶으시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땐 그냥 피곤한 줄만 알았어요. 밥 먹고 나면 의욕이 꺼지고 몸이 무거워 소파에 앉은 채 시간만 흘러가도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겨버리기 일쑤였죠.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고 말수도 줄고 괜히 누군가와의 대화조차 피하고 싶어진 그 시기.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순간을 겪으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 안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였습니다. 말없이 울리는 조용한 경고음 같은 것이지요. 우리 나이쯤 되면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던 증상들이 이젠 크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갔을 땐 이미 늦어 있었더라는 말 낯설지 않으시지요? 어르신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참 억울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전엔 약도 대충 챙겨 먹고 끼니도 넘기며 지냈는데도 별일 없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만 틀려도 몸이 바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작고 부드러운 실천 하나가 다시 균형을 되찾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으로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이 바로 들깨입니다. 흔히 부엌 한켠에 있던 작고 평범한 씨앗 하나지만 그 속엔 생각보다 깊은 힘이 담겨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들깨가 심장과 폐를 윤택하게 하고 기혈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며 담을 없애고 가슴속 눌린 열을 풀어주는 약재로 여겨집니다. 쉽게 말하면 숨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조금 밝아지는 재료인 셈이지요. 현대의학에서도 식물성 오메가3, 특히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과 뇌세포 회복,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잡한 성분보다 삶 속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몇 해 전이었습니다. 80을 넘긴 말순 어르신이 제 진료실을 조용히 찾아오셨습니다. 평소 말씀이 적으셨던 분인데 그날은 눈빛부터 절박했지요. 선생님, 예전엔 시장 가서 장도 보고 마당 화분도 손보고 친구랑 찻집도 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앉아만 있어요.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뭐든 다 귀찮고 제 자신이 싫어져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들깨 가루를 권해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 우유나 미지근한 물에 섞어서 한 숟가락만 드시라고요. 그리고 3주 뒤 그녀는 다시 마당에서 화분을 손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기분 탓인가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뭘 좀 해볼까라는 마음이 자연스레 떠올랐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들깨는 단순히 몸을 회복시키는 씨앗이 아닙니다.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을 다시 만나게 해주는 아주 작은 열쇠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자신을 잃고 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들깨처럼 조용한 실천 하나가 그 잃었던 자신을 다시 붙잡게 도와줍니다. 들깨를 가장 효과적으로 드시려면 볶지 않은 생들깨를 깨끗이 씻어 말린 뒤 약한 불에 살짝 덮어 곱게 갈아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하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씩 드시면 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몸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싶어서요. 이런 이야기는 어디 가서 듣기도 어렵죠. 도움이 되신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챙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보리차에 타 드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따뜻한 음료에 자연스럽게 섞어 드시면 속도 편하고 흡수도 부드럽게 됩니다. 요즘도 말순 어르신은 일주일에 2번 마을회관에 나가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신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들깨 한 숟가락이 제 마음의 문을 다시 열어줬다고 생각해요. 그냥 몸만 괜찮아진 게 아니라 내가 다시 나다워졌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말에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내가 좋았던 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몸과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기온이 조금만 내려가도 무릎이 쑤시고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감기에 걸릴까봐 외출을 줄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겨울 자체보다 더 두려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그 추위를 견딜 힘이 없어졌다는 그 자각. 그것이 더 깊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홍지선 어르신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폐렴으로 입원하신 게 3번째였고 그 뒤로는 겨울이 다가오기만 해도 마음이 조급해지셨습니다. 선생님, 창밖에서 바람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벌렁거려요. 겨울이 오면 나는 또 아프겠지. 또 병원에 가야겠지. 그런 생각만으로도 너무 무서워요. 그때 제가 할머니께 드린 처방은 특별한 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표고버섯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국 끓일 때 넣는 재료 정도로 여기시지만 이 작고 평범한 버섯 안에는 자연이 주는 강력한 면역력과 회복력이 담겨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표고버섯을 보기건비, 즉 기운을 북돋우고 비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약재로 사용해왔습니다. 위장이 약하고 자주 피로하며 쉽게 기가 빠지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기가 안정되면 몸도 덜 흔들리고 외부 자극에 대한 예민함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표고버섯의 효능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면역세포, 특히 NK세포를 활성화시켜 바이러스와 세균, 심지어 암세포에 맞서는 힘을 키워줍니다. 또 에리타데닌이라는 물질은 혈압을 낮추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해줍니다. 꾸준히 섭취할 경우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 심혈관 질환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강한 항산화 작용 덕분에 만성염증이나 피로, 암 재발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중한 식품,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표고버섯을 국이나 찌개에 넣어 드시곤 하지만 사실 그렇게 조리하면 고온에 의해 중요한 성분들이 쉽게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방법을 권합니다. 생표고보다 말린 표고버섯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조금만 놓쳐도 크게 돌아오더군요. 저도 환자분들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지나치기 쉬운 징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셨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환자들에게 꼭 한 가지를 먼저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농도가 5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늘 햇볕에 바싹 말린 표고버섯을 사용합니다. 이를 잘게 부순 뒤 믹서기에 곱게 갈아 고운 분말로 만들어 보관하죠. 하루 한 번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컵에 표고버섯 가루 한 숟가락을 넣어 드셔보세요. 꿀 한 방울이나 생강즙을 조금 더하면 맛이 부드러워지고 몸도 더 따뜻해집니다. 분말은 습기를 피해서 밀폐 용기에 넣고 2주분씩 소량으로 만들어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홍지선 어르신도 처음엔 이걸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셨지만 어느새 지난 겨울을 감기 한 번 없이 넘기셨고 스스로도 놀랄 만큼 삶의 리듬이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겨울이 오면 숨부터 막혔는데요. 요즘은요. 창문 열고 햇살부터 찾게 돼요. 표고버섯은 단지 몸을 지켜주는 식품이 아닙니다. 움츠렸던 계절을 다시 걸어가게 만드는 자연의 방패이자 몸과 마음을 다시 춤추게 하는 리듬입니다. 혹시 지금 두꺼운 옷에 몸을 숨기고 겨울을 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친구들 모임도 요즘은 좀 힘들어서 하며 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 표고버섯 가루 한 숟가락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단 한 번만 밖으로 나가 걸어보세요. 겨울 햇살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여러분의 몸은 그 햇살을 기억하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며칠 전 제 책상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도 날짜도 없었지만 봉투 속에는 또박또박 눌러 쓴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즘엔 하루 종일 누워 있습니다. 움직이면 숨이 차고 손주 목소리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진 것 같아요. 아무도 탓할 수 없어요. 나이 들어간다는 게 원래 이런 건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려 했는데, 그래도요, 아직은 한 번쯤 더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72세 윤미자 어르신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마친 뒤, 몸이 지쳐 아무것도 하기 어려웠고, 그 피로는 단순한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놀자 하고 안겨도, 오늘은 안 돼, 라는 말만 반복해야 했고, 가족들이 함께 앉아 있어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곤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제 마음에도 깊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윤 어르신께 조심스럽게 권한 건 홍삼이었습니다. 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운 없는 뿌리를 따뜻하게 데우는 마음으로 천천히 받아들여 보시라 말씀드렸죠. 수십 년 진료하며 똑같은 후회를 반복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건강 문제는 알면서도 미루는 순간 기회가 사라질 수 있더군요. 이 이야기는 어디서든 쉽게 듣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제가 아끼는 환자에게 전하듯 지금 여러분께도 전해드립니다. 우리 나이에도 올바른 선택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니까요.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건 아마 당신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현장에서 꼭 먼저 알려드리는 건강 수칙이 있습니다.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한 숟가락만 드셔보세요. 이건 단순히 몸을 고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당신 마음속 불씨를 다시 살리는 일이라고요. 한의학에서 홍삼은 기를 보하고 심신을 안정시키며 피로를 풀어주는 대표적인 보약으로 오랫동안 전해져 왔습니다. 특히 육체적인 기운과 정신적인 활력이 동시에 떨어진 상태, 바로 이 심기어약에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홍삼 속 진세노사이드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로 인한 염증 반응과 피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수치나 논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작은 뿌리에서 울려나오는 느린 회복의 에너지입니다. 제가 권해드린 섭취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진공 포장된 홍삼 농축액이나 분말을 하루 한 번,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꿀을 한 방울 넣으면 흡수도 잘 되고 속도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너무 지친 날엔 따뜻한 수건으로 손발을 감싸주고 조용히 홍삼차 한 잔 마셔보세요. 단지 그 시간만으로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홍삼은 기온을 끌어올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엔 섭취를 피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첫째, 체질적으로 열이 많으신 분, 얼굴이 자주 붉어지거나 입이 마르고 혀의 설태가 두껍게 끼는 분, 불면증이 있거나 쉽게 화를 내는 분은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고혈압이 심하거나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분, 일시적으로 혈압이 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위장 장애가 있으신 분, 위산 과다나 소화불량, 속쓰림이 있다면 공복보다는 식후에 소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하는고제나 혈액순환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인 분, 홍삼은 혈류 개선 작용이 있어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령자일수록 고농축 제품보다는 순한 분말형이나 절편을 선택해 하루 반 숟가락 정도로 조심스럽게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윤미자 어르신도 처음엔 아주 조심스러우셨습니다.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지쳐 계셨고 그 피로는 단순한 몸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눌러버린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놀자 하고 안겨도 오늘은 안 돼, 그 말만 반복해야 했지요. 가족들이 곁에 있어도 그저 창밖만 바라보던 분이셨습니다. 그분께 제가 건넨 건 단순한 홍삼이 아니라 다시 스스로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한 조각의 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윤 어르신은 다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약간은 단정히 꾸민 모습, 그리고 아주 작지만 분명히 웃고 있는 눈빛이 제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눈을 떠도 두렵지 않아요. 선생님, 새벽마다 손주랑 산책도 나가요. 조금만 걷고 다시 앉긴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회복의 증거는 수치나 진단표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눈빛과 말투에 담겨 있습니다. 따뜻한 믿음으로 다시 살아가려는 의지.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징후입니다.
홍삼은 피로한 몸을 깨우는 약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이 꺼져가던 마음의 등불을 다시 켜주는 작은 도구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곧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건강 수칙을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건 아마 당신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루 한 숟가락만 드셔보세요. 이건 단순히 몸을 고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당신 마음속 불씨를 다시 살리는 일이라고요. 한의학에서 홍삼은 기를 보하고 심신을 안정시키며 피로를 풀어주는 대표적인 보약으로 오랫동안 전해져 왔습니다. 특히 육체적인 기운과 정신적인 활력이 동시에 떨어진 상태, 바로 심기어약에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홍삼 속 진세노사이드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로 인한 염증 반응과 피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수치나 논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작은 뿌리에서 울려나오는 느린 회복의 에너지입니다. 제가 권해드린 섭취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진공 포장된 홍삼 농축액이나 분말을 하루 한 번,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꿀을 한 방울 넣으면 흡수도 잘 되고 속도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너무 지친 날엔 따뜻한 수건으로 손발을 감싸주고 조용히 홍삼차 한 잔 마셔보세요. 단지 그 시간만으로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홍삼은 기온을 끌어올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엔 섭취를 피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첫째, 체질적으로 열이 많으신 분, 얼굴이 자주 붉어지거나 입이 마르고 혀의 설태가 두껍게 끼는 분, 불면증이 있거나 쉽게 화를 내는 분은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고혈압이 심하거나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분, 일시적으로 혈압이 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위장 장애가 있으신 분, 위산 과다나 소화불량, 속쓰림이 있다면 공복보다는 식후에 소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하는고제나 혈액순환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인 분, 홍삼은 혈류 개선 작용이 있어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령자일수록 고농축 제품보다는 순한 분말형이나 절편을 선택해 하루 반 숟가락 정도로 조심스럽게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윤미자 어르신도 처음엔 아주 조심스러우셨습니다.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지쳐 계셨고 그 피로는 단순한 몸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눌러버린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놀자 하고 안겨도 오늘은 안 돼. 그 말만 반복해야 했지요. 가족들이 곁에 있어도 그저 창밖만 바라보던 분이셨습니다. 그분께 제가 건넨 건 단순한 홍삼이 아니라 다시 스스로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한 조각의 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윤 어르신은 다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약간은 단정히 꾸민 모습, 그리고 아주 작지만 분명히 웃고 있는 눈빛이 제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눈을 떠도 두렵지 않아요. 선생님, 새벽마다 손주랑 산책도 나가요. 조금만 걷고 다시 앉긴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회복의 증거는 수치나 진단표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눈빛과 말투에 담겨 있습니다. 따뜻한 리듬으로 다시 살아가려는 의지.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징후입니다. 홍삼은 피로한 몸을 깨우는 약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이 꺼져가던 마음의 등불을 다시 켜주는 작은 도구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곧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건강 수칙을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건 아마 당신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생 건강을 지켜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시더군요. 겉보기엔 멀쩡하셨고 본인도 별다른 불편을 못 느끼셨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쌓여온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몸을 꺾어놓습니다. 그 어르신은 처음엔 청국장을 꺼려하셨습니다. 낯설고 불편하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가루 형태로 드시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아침마다 속이 편해지고 소화가 잘 된다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밥을 먹고 나면 그냥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겐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작고 조용한 음식 하나가 이렇게 일상을 다시 움직일 수 있구나.
청국장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향도 세지 않고 자극도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정직하게 몸과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약보다 부드럽고 음식보다 깊게 우리 몸을 깨웁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아프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놓친 건 이런 작고 정직한 것이었구나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오늘 저녁 따뜻한 국 한 그릇이 그립다면 조용히 청국장 한 숟가락을 물에 풀어 드셔보세요. 혀끝에 번지는 그 깊은 구수함 속에서 어머니의 부엌, 아버지의 손등, 그리고 어린 날의 온기가 다시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삶을 다시 편안하게 만드는 하루 한 끼의 치유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용히 지켜보셔도 됩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 선생, 요즘 제 머리 비우면 검은 머리카락이 다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하얗기만 했는데 뭔가 희망이 생긴 느낌이에요. 그 순간 저는 그분의 식탁을 떠올렸습니다. 몇 달 전부터 매일 아침 드시던 흑임자주, 흑임자, 검은 참깨는 예로부터 신장을 보하고 뼈를 튼튼히 하며 머리카락에 윤기를 돌게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의 기운이 약해지며 귀가 잘 안 들리고 무릎이 시큰하며 기억력도 서서히 흐려집니다. 그런 분들에게 흑임자는 아주 작지만 깊은 도움을 줍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흑임자는 식물성 단백질,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칼슘,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항산화 작용, 빈혈 개선, 뇌세포 보호에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흑임자는 단순한 건강식이 아닙니다. 흐릿해진 나를 다시 또렷하게 기억하게 해주는 음식입니다. 제가 아는 76세 조정임 어르신은 요즘 이름이 자꾸 생각나질 않아요. 물건을 들고도 왜 들었는지 잊어버려요.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속상해요 하셨습니다. 그분께 저는 단 하나의 조언을 드렸습니다. 하루 한 끼 따뜻한 흑임자죽을 드셔보시라고요.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들으시고 나면 분명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그 어르신을 다시 뵌 건 3달쯤 지나서였습니다. 시장 한쪽에서 반찬을 고르시며 환히 웃고 계셨죠. 요즘은 말하면서도 머리가 안 밀려요. 단어가 딱딱 떠올라요. 예전엔 문장 끝을 못 맺었는데 요즘은 말도 힘이 있어졌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 가슴 한켠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흑임자는 가루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깨끗이 볶아 꿀과 함께 죽으로 드셔도 좋고요. 따뜻한 두유에 한 숟가락 타 드시면 부담 없고 시리얼 위에 뿌려 드셔도 향이 고소합니다. 다만 너무 오래 볶으면 영양이 손실될 수 있으니 약불에 살짝 볶아 쓰시는 걸 권합니다. 열감이 많은 체질이시거나 소화력이 약하신 분이라면 처음엔 아주 소량부터 드셔보세요. 몸의 반응을 느껴가며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지금도 매주 흑임자 가루를 직접 볶아 유리병에 담아 둡니다. 그 고소한 향을 맡을 때마다 몸 안 깊은 곳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혹시 요즘 기억이 자꾸 흐릿해지거나 머리카락에 힘이 없고 기운이 잘 돌지 않으신다면 흑임자 한 숟가락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80을 넘긴 지금 저도 매일 그 까만 씨앗에게서 위로를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음식 어떠셨습니까? 미역은 우리 몸속 노폐물을 씻어내고 들깨는 호흡을 편하게 해주며 표고버섯은 겨울을 견디는 힘이 되어줍니다. 홍삼은 삶의 의지를 다시 깨워주고 청국장은 장을 정화해 몸 전체의 흐름을 맑게 합니다. 그리고 흑임자는 기억과 기운을 머리끝까지 다시 채워줍니다. 이 6가지는 특별한 보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 있고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건강의 씨앗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단순한 6가지가 제 인생을 40년 더 길고 건강하게 만들어준 비밀이었습니다. 몸이 무너지지 않으면 마음도 꺾이지 않습니다. 이 음식들은 병을 낫게 할 뿐 아니라 병이 오지 않도록 길을 닦아주는 살아있는 식물들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몸 안의 기운을 회복시키고 피를 맑게 하며 노화를 늦추고 수명을 연장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저는 하루에 2~3가지씩 돌아가며 챙기시길 권합니다. 아침엔 미역즙 한 숟가락과 흑임자 두유, 점심 후엔 들깨 가루를 우유에 타서, 저녁에는 청국장 가루를 따뜻한 물에 풀어 드셔보세요. 감기 기운이 있을 땐 표고버섯, 피로가 극심한 날엔 공복에 홍삼 한 잔으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식단이 아닙니다. 단 하루, 단 한 숟가락의 정성,
그것이 삶을 다시 흐르게 만듭니다. 저도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도 됩니다. 이 길은 혼자보다 함께 걸을 때 더 든든하니까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떠오른 누군가가 계신다면, 그분께 조심스럽게 이 영상을 전해주세요. 말없이 건네는 그 한 번의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숟가락 하나로도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첫 숟가락을 들어보세요. 함께 하겠습니다.